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미래북 출판사에서 펴낸 김옥림 지음의 법정 행복한 삶입니다.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을 거치면서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법정.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따르게 하라. 즐겨라.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끌어내라. 심지어 나쁜 상황에서도, 아니 특히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즐거움을 끌어내라. 즐거움은 어디에나 있다. 스스로를 통해 즐거움이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 즐거움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말라. 큰 슬픔에 처해도 즐거움을 위한 여유는 있다. 살아있지 않다면 슬픔 또한 경험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이 제공하는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도 즐겨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즐겨라.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이별도 즐겨라. 즐겁지 않은 삶의 교훈조차 즐겨라. 루마니아의 파워 블로거 드라고스 로우아가 한 말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 잘 알게 한다. 삶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럴 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로우아가 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다. 절대 긍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산다면 즐거움으로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꽃이 꿀을 품고 있으면 소리쳐 부르지 않더라도 벌들은 저절로 찾아간다. 법정, 그대가 곁에 있어도. 꽃과 같이 향기가 있는 사람. 싱싱하고 풋풋한 꽃은 가만히 있어도 벌들이 찾아온다. 그것은 꽃의 달콤한 향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이 시들어 신선함을 잃게 되면 벌은 찾아오지 않는다. 신선함을 잃은 꽃은 더 이상 풋풋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덕망이 높은 사람, 즉 높은 품격을 갖춘 사람 주변엔 사람들이 몰린다. 품격은 사람의 향기와 같아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큰 가르침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품격을 잃게 되면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더 이상 그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에는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품격을 보존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셰익스피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품격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는 품성, 즉 향기이다.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고 의연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뢰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로 인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꽃과 같이 향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있어 향기는 품격을 말한다. 우리는 저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살아야 집도 함께 숨을 쉬면서 그 구실을 하는 모양이다. 법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사는 집은 따뜻하다. 안동에 갔을 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고택에 가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쓸고 닦고 가꾸는 이유로 집은 깨끗하고 운치가 있었으나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숨결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사람들의 숨결이 살아 흐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물건 또한 더 정이 가고 더 애착이 간다. 숨결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야 집도 활기차 보이고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진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기다리며 있던 집이 품고 있던 온기를 풀어놓으며 맞아주기 때문이다. 집도 오랫동안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타고 그리움을 탄다는 걸 난 느낀다. 단 며칠 동안이라도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좋아라며 웃는 집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고 보면 집은 단지 안식하고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결이 살아 흐르는 생명체인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집은 따뜻하다.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 강같이 살아 흐르기 때문이다. 안식할 수 있는 포근한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변하거나 죽지 않고 언제까지고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법정.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은 유한한 것,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러나 창조주는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자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시간까지 사람답게 최선의 삶을 살면 된다. 그것이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이며 스스로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덕을 부리지 않고 그가 지닌 인품과 인간미를 한결같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그는 만인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혼자서는 외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함께함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힘든 일도 능히 해낼 수 있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사람으로 인해서다. 사람들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할 사람이 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은 남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을 받는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뀐다.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지만 없어야 할 사람은 없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런 사람은 사사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분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소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당신 자신이 당신을 만들어간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간다. 나는 나의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었고 그러고 나서 나의 꿈을 그리게 되었다. 이는 자화상 별이 빛나는 밤에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한 말로 그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뜻한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흐는 16살 때 숙부가 일하는 화랑의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예술작품을 접하면서 그림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었고 프랑스 화가 밀레의 화풍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뜻한 바가 있어 선교활동을 하기도 했고 서점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만의 화풍을 붙인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열중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살아생전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후대에 와서 큰 빛을 발하며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가 그처럼 되기까지에는 가난한 속에서도 매 순간 그림 그리기에 열정을 다했으며 한시도 그림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이 모여 영원이 되듯 순간은 모든 시간을 이루는 근본이다. 고흐가 그랬듯 순간순간 자신에게 열중하라.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인 것이다. 첫 마음을 잊지 말라. 그 마음을 지키고 가꾸라.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지켜나가야 한다. 첫 마음, 첫 입학, 첫사랑 등 처음이라는 말엔 신선함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것은 처음이란 감정은 마치 소중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 호기심 어린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갖게 되는 느낌은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첫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즐겁고 보람된 학창생활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결혼을 하고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행복한 결혼생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회사에 첫 입사를 하고 갖게 되는 첫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활기찬 직장생활로 능력을 한껏 발휘하게 된다. 교육대학을 나와 교사로 첫 부임을 하며 갖게 된 첫 마음대로 실천에 옮기면 보람된 교직생활로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첫 마음을 잊는다는 데 있다. 이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회방꾼과 같다. 그래서 처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꾸면서 잘 지켜 행한다면 만족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됨을 잊지 마라. 빛과 생기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병든 삶이나 다름없다. 우리들의 질병은 바로 빛과 생기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빛과 생기가 넘치는 자신이 되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난다.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 건강한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람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얼굴은 푸석거리고 생기가 없으며 마음 또한 여유가 없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부린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쁜 이미지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그와 어울리는 것을 꺼린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독서와 취미활동을 통해 마음을 건전하고 유쾌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보람되게 하는 게 좋다. 그러는 가운데 건강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질병도 이런 사람에게는 겁을 먹고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낙담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열중하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생기 있고 활력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자신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밝고 활기차게 사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우울의 그림자를 뒤집어 쓴 것처럼 살아간다. 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인드에 기인한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두 친구가 있었다. 둘 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데 한 친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었고 한 친구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친구였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친구는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며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무원이 되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하며 야간 대학을 나와 대학원까지 마쳤다. 그는 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며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친구는 가난한 환경을 탓하며 싸움을 일삼다 소년원에 수감되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는 교도소를 안방처럼 들락거렸다. 20대 후반 출소한 그는 출소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둘 다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마음의 빛깔이 달랐던 두 친구의 인생은 그들 마음의 빛깔처럼 되었다. 이렇듯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는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사는 당신이 되라.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가진 것이 없다가 많은 것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 가진 게 없다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한동안은 충만한 뿌듯함에 사로잡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충만했던 뿌듯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는 것이다. 물질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아니다. 있으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만으로는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풍족하면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풍족한 사람은 많은 것이 없어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빈곤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몸부림에 젖는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풍족하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가꾸고 관리한다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마의 주름살만 늘리는 일이 아니다. 또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쓰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세월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현대 경영학의 권위자인 피터 드러커는 75세의 늦은 나이에 정년을 맞아 자본주의 이유의 세계, 방관자의 모험 등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했다. 그는 96세를 사는 동안 60세 이후 30여 년 동안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했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작가 파크 벤저민은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 영원히 이어지는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겨라.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뚫고 환한 밝음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라라고 말했다. 그렇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을 사는 지혜인 것이다.